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해봤으니까 이번엔 비디오를 가지고 해볼 거예요. 근데 비디오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영상 파일에 우리가 트는 그런 비디오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카메라로서부터 받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캠 같은 거 말이죠. 어차피 카메라로 받은 영상도 그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제에서는 웹캠으로 받은 영상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P5j 사이트에 가가지고 Create Capture라는 이걸 찾아보면 카메라를 사용하겠습니까? 라는 걸 물어볼 거예요. 여기 예제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허용을 해주게 되면 카메라로 받아진 영상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Create Capture Video라고 해놓으면 이제 비디오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캡처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let captur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width height 해놓고 여기에 백그라운드 이용은 해놨어요. 미리 캡처에 create capture video라고 해주면 됐고요. 다만 여기다가 캡처의 사이즈를 정해주고 싶어요. 사이즈에서 640, 480이라는 사이즈를 정해줘. 그렇게 해서 얘를 고라이브를 해보면 허용할 건지 안 허용할 건지를 물어볼 겁니다. 그때 허용을 해줘야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렇게 밑으로 드래깅 해보면 여기 지금 웹캠에서 들어오는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보이지? 이것은 캔버스를 화면 크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캔버스가 있고, 그 캔버스 밑에 프리뷰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리뷰 이미지를 숨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hide라는 것이 프리뷰 이미지를 숨기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 지금 변수를 잘못 썼군요. 캡처 hide라고 해주면 프리뷰 이미지를 숨겨서 실제로 우리 캔버스 위에다가 이 이미지를 보고 싶으면, 캡처한 이미지를 보고 싶으면 백그라운드 여기 이렇게 있지만 백그라운드를 25 화이트로 해주고 이미지 캡처 0 위치에다가 이미지를 보겠다 라고 해주면 이렇게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디오 영상을 화면상에서 보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럼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미지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어 주면 됩니다. 다만 이게 비디오일 따름이지 비디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프레임이 하나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캡처에 get 마우스 X 마우스 Y, 이게 무슨 말이에요? 캡처에 마우스 X, 마우스 Y 위치에 있는 컬러 값을 받아오겠다는 뜻이죠. fill, 컬러로 채운 노 스트로크, 일립스를 한번 그려보겠다. 마우스 X, 마우스 위치에다가 Y 위치에다가 한 40 정도 크기의 일립스를 한번 그려보면 마우스 위치의 컬러 값이 이렇게 생긴 이런 원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우리가 640, 480짜리의 이미지니까 캔버스 크기도 640, 480으로 일단 좀 바꿔볼게요. 모든 픽셀에 대해서 컬러 값을 받아오는 그런 건 어떻게 하겠어요? 중복 포문을 써줘야 되겠죠. for let x는 0에서부터 x가 캡처의 width 가로 길이까지 x 플러스 그 안에다가 let y는 0에서부터 y가 캡처의 height y 플러스 그러면 모든 픽셀 값을 받아올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이 안에다가 넣는다면 모든 픽셀 값을 받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너무 많은 픽셀 값이라서 여기다가 플러스를 하지 말고 플러스 이퀄 10 프레임, 10 픽셀마다 하나씩을 받아오고 거기다가 원을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마우스 X, 마우스 Y가 아니라 X, Y 이렇게. 근데 너무 느려요. 근데 이 느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get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get이라는 것은 이 이미지에서 x, y 위치에 있는 걸 하나 받아오는 그런 아주 편리한 명령어인데, 문제는 얘가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이미지에 get이라는 여기 함수 있죠? 여기를 들어가 보면 이미지에서 getting the color of single pixel of get xy is easy, 쉽지만 but not as fast as grabbing the data directly from pixels에서 받아오는 것만큼 빠르진 않다. 그럼 픽셀스가 뭐지? 이게 뭐냐면 이 픽셀스는 모든 픽셀들을 받아서 어떤 어레이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내부적인 어레이예요. 내가 어레이를 따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로드 픽셀스를 통해서 받아올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로드 픽셀스라는 명령을 한번 수행하면 모든 이미지 픽셀들의 모든 값을 받아서 픽셀스라는 그런 데다가 저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의 이름과 로드 픽셀스 그러면 모든 픽셀을 받아서 픽셀스라는 데다 저장을 하게 돼요. 모든 픽셀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어레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40개가 되겠죠. 그 다음 또 640개, 그 다음 거 640개, 480줄이 되겠죠. 그거를 일렬로 전부 세우는 거예요. 그런 배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칼라 값을 그럼 어떻게 불러오느냐, 픽셀스의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4개를 불러와요. 얘를 잠깐 커멘트 아웃하고 픽셀스의 몇 번째인지를 여기다 언급해주면 돼요. 언급해주면 되는데 그 몇 번째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자 이거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한번 했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3x4짜리 이미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픽셀스라는 어레이는 12개의 픽셀을 여기다가 12개가 딱딱딱딱딱딱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어레이에. 이 녀석의 픽셀 값을 알려면 이게 몇 번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어레이에. 그게 보면 0, 1, 2, 3, 4, 5, 6, 7, 8번째예요. 근데 이렇게 3x 4짜리 이미지에서 얘가 몇 번째, 이 픽셀이 몇 번째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에 가로로 몇 번째인지, 가로로 2번째예요. 더하기 세로로 몇 번째인지, 이건 0, 1, 2, 이것도 2번째예요. 곱하기 가로의 전체의 길이가 몇이냐, 3. 이렇게 하면 2, 3은 6에 2, 8이 나오는 거예요. 8번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let log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거는 x 더하기 y 곱하기 캡처의 width 이렇게 해주면 그 번째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픽셀의 log.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컴포넌트는 4개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RGBA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이거의 4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R 값은 픽셀스 log의 값이고 G 값은 픽셀스 log의 플러스 2에 있는 위치의 값이고 B 값은 픽셀스의 log의 플러스 2에 있는 값이고 알파 값은 플러스 3에 있는 값이에요. 그럼 C가 아니라 RGB가 돼야 되니까 그냥 여기 RGB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그냥 픽셀스가 아니에요. 이게 RGB가 그냥 픽셀스가 아니고 캡처의 픽셀들이죠. 요거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캡처의 픽셀들이에요. 그냥 픽셀스가 아니라 로드한 거는 캡처의 픽셀들을 로드했잖아요. 그러니까 캡처의 픽셀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켜볼게요. 그리고 일립스의 크기도 10으로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켜보면 이렇게 이미지의 일립스들이 이렇게 쫙 그려지죠. 그런데 이런 좀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뭐냐 하면 내가 움직일 때마다 뭔가 그 스노우볼처럼 이렇게 흔들면 막 펴지듯이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먼저 예전에 만들었던 거 한번 재활용해 볼게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앞전에서 만들었던 컬러 닷이라는 이런 클래스 있었어요. 이 클래스를 한번 재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컬러 닷이라는 이름보다는 우리가 이걸 파티클이라고 부를게요. 보통 파티클이라는 이름 많이 써요. 그것의 x, y 위치.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컬러 닷은 어땠었냐면 C하고 원의 크기가 원래 10에서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늘어나는 그런 형태였으면은 이번에는 속도가 조금씩 바뀌는 그런 형태로 좀 바꿔보려고 해요. 이 값도 한 0.5 정도로 해서 속도가 이제 요 속도로 랜덤한 속도로 각자 이렇게 바뀌는, 그러고 크기는 변하지 않고 그때는 라이프를 써서 생명이 다하면 없어지는 거 이렇게 했지만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디스에 알파를 좀 줄게요. 줘서 알파 값이 조금씩 줄어들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컬러 값을 넣어주는 필을 해주는데 스트로크는 없이 해주고 D는 우리 없앴으니까 그냥 고정으로 4 정도. 그리고 이거는 VX, VY는 이렇게 랜덤하게 줄어드는데 얘를 이제 한 0.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D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빼고 X를 이제 DX, DY만큼 점점 속도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줄어들거나 늘어나. 카운트 없어졌고요. 대신에 이제 알파 값을 디스의 A는
마이너스 이퀄 4만큼 줄어들게 그렇게 한번 해보고 is done도 이게 아니라 이제 if this의 알파 값이 0보다 작아지면 이제 255에서 4씩 줄어들다가 0보다 작아질 때 이제 return true, else일 때 return false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렇게 파티클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particles라는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을 테니까. 언제 파티클들이 만들어지느냐? 몸을 움직일 때마다 파티클이 생성되게 하려고 하는데, 자, 요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지에서 몸을 움직였다는 얘기는 뭐냐? 이전 프레임과 그 다음 프레임에, 이전 프레임도 이미지고 그 다음 프레임도 이미지잖아요. 두 이미지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는 영상으로 계속 찍고 있는데 어떤 이미지 위에 또 어떤 이미지가 더 붙였을 때 그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조금 움직였을 때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두 개의 이미지의 픽셀들을 서로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움직였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비전입니다, 사실은. 컴퓨터 비전도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여기에 프레임을, 우리가 캡처라는 프레임을 비디오에서 잡았잖아요. 그 잡은 것을 프리비어스 프레임이라는 이미지를 하나 더 생성해 볼 거예요. previous frame 콜 캡처에다가 get 0040480 get이라는 명령어는 아까 한 점일 때는 그 점의 칼라 값이지만 레인지를 정해주면 그 이미지의 일부를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 변수 저장 공간이 되는 거. 그럼 요 뜻은 뭐냐? 캡처된 이미지를 여기다가 저장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명령어를 매 프레임마다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언제? 이 계산이 다 끝나고 나서. 캡처 get 0040480까지. 무슨 얘기냐? 캡처 보여주고 뭐 하고 다 실행하고 나서 다시 프리비어스 프레임에 이번에 다 실행했던 요 이미지 캡처 이미지를 다시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프레임에 넘어오는 캡처와 이 프리비어스 프레임 이미지와 서로 비교해 보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크기의 이미지일 텐데 두 이미지의 RGB 값이 서로 다를 거예요. 같은 위치에. 그거는 또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느냐면 프리브 프레임에 또 픽셀을 로드해주고, 로드된 픽셀 어레이가 두 개가 되겠죠. 얘의 픽셀, 얘의 픽셀.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프리비어스 R 값은 프리브 프레임의 픽셀스 록이 될 거고, 똑같이 G 값은 플러스 1일 때의 값이 되고 B 값은 플러스 2일 때의 RGB가 될 거예요. 이 RGB를 서로 비교해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아, 움직였구나 얘가,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R을 어떻게 비교를 하지? R과 PR을 비교해야 되나? 뭐 어떻게 비교를 해야 돼? 이걸 비교하는 게 바로 용하게도 두 색깔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D는 디스트는 거리를 구하는 함수예요. 여기를 가서 보면 그 함수가 있는데, 얘는 calculator distance to point, 두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3차원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이게 우연치 않게도 RGB가 되니까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RGB와 PR, PG, PB를 서로 비교하는 이 디스턴스 값이 어떤 일정 값보다 작아지면 아하, 굉장히 가까운 거구나, 어떤 일정 값보다 커지면 아, 차이가 많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잠깐 커멘트 아웃 해주고, 그래서 만약에 if D 값이 예를 들어서 한 80이라고 해봅시다. 80보다 커지면 particles에다가 push new particle 그 위치의 컬러 RGB 값을 넣어준 파티클을 하나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를 보여줘야 되겠죠. i는 여기서부터 i가 파티클스의 렌스 여기까지 고 파티클스의 업데이트, 파티클스의 쇼 이렇게 되는데 어디서 해야죠? if 티클즈의 i여야죠. 이게 그냥 이 아니라 i번째 폼은 돌렸으니까 i번째 업데이트, i번째 쇼. 이게 다 됐으면 그때는 스플라이스 1i i번째 하나를 제거해줘라, 그 얘기죠. 이거는 여기다 하지 말고 밑에다가 해줍시다. 이렇게. 자, 몇 가지 실수를 했네요. 여기 보면 이거는 파티클스라는 배열을 스플라이스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여기에 VX, VY잖아요. 여기 DX가 아니라 VX, VY여야 될까.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여기를 내가 지금 아까 40을 좀 바꿨는데 뭐 80 너무 민감하니까. 그리고 이 파티클의 크기도 여기다 10으로 해놨는데 이거가 4, 처음에 4였을 거예요. 테스트하면서 10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바꾸면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뭔가 샥 뭔가 이 저것처럼 움직이죠. 손을 이렇게 다 대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움직일 때마다 이 먼저 프레임과 그 다음 프레임의 차이를 얘가 읽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보다 많이 되는 거는 움직였다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위치에다가 파티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파티클이 계속 사라지는 거죠. 좀 파티클 크기가 더 크니까 더 재밌네. 이거 그래야 더 많이 뭐가 막 생기네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비디오는 캡처라는 것으로 캡처를 하게 되고 그것들의 사이즈도 정해줄 수 있고 그걸 보려면 이미지란 걸로 보면 된다. 캡처는 어차피 이미지다. 그리고 그것의 픽셀 값을 픽셀의 컬러 값을 불러오려면 이렇게 get이라는 걸로 불러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속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로드 픽셀을 통해서 픽셀 어레이를 만들어서 그 어레이에 액세스를 하면 할 수 있고 그 어레이 몇 번째 픽셀인 거의 좌표값으로 하려면 x 더하기 y 곱하기 그 width 에다가 4배를 해줘야 된다. 왜냐면 RGBA 이렇게 4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작 감지 같은 컴퓨터 비전은 어떤 식으로 구현하느냐 원래 비디오로 잡힌 그 프레임과 그 전 프레임을 이렇게 저장을 해서 그 전 프레임의 RGB 값을 같은 점에 있는 RGB 값을 디스턴스를 서로 구해가지고 그것이 일정 값보다 이상 되면 그때 움직였다고 판단한다. 이게 오늘 주요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